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3일, 현재 시각은 4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고 이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좀 이런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좀 약간 이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3,500원 부근들도 뚫을 가능성들을 다시 좀 커진 거 아닌가. 살짝 올라가는 척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척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척 조정을 좀 받을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지금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으로도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소식이 좀 있었고, 뭐, 일단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차세대 전투기의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부품을 공급을 했다. 보니까 전투기 내 순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 중 하나로 두산중공업이 최근 출고수기에서 공개된 KF21 CJ1호기에 이어 CJ2에서 6호기에도 이 부품을 공기순환 시스템 부품을 공급을 할 계획이다. 이게 3차원 3D 프린팅로 제작된 부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밀한가 봐요. 이게 두산중공업 전략혁신 부분의 부사장은 그동안 3D 프린팅 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을 제작을 해왔다라고 하죠.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 그리고 항공 방위산업 부품 제작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속 또는 플라스틱 분말을 층층이 쌓이면서 레이저로 육융시켜가지고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단가를 절감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자, 가스터빈 연소기 부품을 만들면 기계 가공품에 비해 질소 환원물 40% 이상을 저감하고 납기도 20%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의미가 상징성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가스터빈 말고 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했다. 이 기술력에 대한 상징성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죠. 두산입니다. 두산. 이게 뭐냐? 두산 피어셀의 남은 두산의 지분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현물 출자, 추가 상장을 해가지고 삼자인 두산이 삼자죠, 삼자. 두산한테 이 주식을 배정을 해주는 거다. 피어셀을 받고 피어셀 이게 이전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두산이 중공업에 원래는 이렇게 두산 피어셀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어셀. 근데 이거를 피어셀한테 두산이 갖고 있는 피어셀의 지분들 이거죠. 여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공업한테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산 중공업 피어셀 지분을 줬으니까. 근데 중공업도 추가 상장을 해서 두산한테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공업 밑에 팝켓 그리고 퓨어셀 이렇게 깔리게 된다. 이렇게 지분 구조가 중공업, 두산 이런 차원적인 부분들이 1차적으로 구조가 개편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8,500원 두산인프라코 납입이 되죠. 그러면 부채가 완전히 상환이 되겠죠. 또 이게 부채가 전부 다 이제 부채가 영원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로 좀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는 상환이 된다.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신재생 에너지 키우는 하나솔루션 두산중공업이 뭐 풍력 발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자구안 이행에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LNG 가스터빈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수소장치 중심, 그리고 수소산업, 다 맞죠. 건설 기계도 뭐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원전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을, 그 청정에너지, 친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정에너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을 이제 활용을 할 것이다. 청정에너지로 분류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4월 22일쯤이 다가오면은 어떤 이슈들로 진행이 될지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부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별도예요. 자구안이 진행이 되고 이 기업이 개편이 되고 있고 이 산업 개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보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탈원전으로 피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기대감들이 동반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별도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구조 뭐 그런 것들이랑 별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소액 주주수가 점점 두산중공업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뭐 증가율 소액 주주수가 뭐 증가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회전율도 뭐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그만큼 동학개미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자, 문제는 재무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부채도 이제 상환을 하고 유상증자 한 것도 상환을 했고 별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배 구조도 개편을 했고 두산인프라도 팔았고 그래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이 중요한 거 아닐까? 수익성. 두산마켓이 자회사로 깔려있으면서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단기적으로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 확보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두산 퓨어셀이 언제 성장을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숙제다. 가스터빈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의 수익 창출력은 미미에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데 그게 있죠. 4월 22일 이후에 가스터빈이랑 풍력발전. 자, 이게 풍력발전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뭐랄까 개편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50% 30%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양분해가지고 이제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소는 수소로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2일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합병을 하면서 이런 뭐 투자 부분, 두산 밥켓이 어떻게 되고 퓨어셀이 어떻게 되고, 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부채 비율과 재무구조 건전성은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전에 좀 제가 이전에 이거를 좀 뉴스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밥켓이 자회사로 들어오고 유상증자를 했던 부분들을 부채를 상환을 했다라고 했던 것들은 제가 주담이랑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주담 주식 담당자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다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합병이 완료되고 두산중공업 아래 두산밥켓과 두산퓨어셀 주력 사업에서 남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캐시카우로 실적을 개선을 해나간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환경, 인프라 투자, 바이 아메리카 정책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매출 비중이 70% 두산밥켓이 달한다. 두산밥켓이 올해 호실적인 점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는 두산중공업에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될 수도 있다. 별도 뭐 연결 다 뭐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가스터빈, 풍력, 수소에너지, 두산중공업 주인진 신산업 부분 대다수가 당장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지만은 이제는 두산 밥켓과 두산 퓨어셀 입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랑 두산 인프라코어의 분할 합병이 되면서 들어오는 것들 자금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두산중공업에 좀 이제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오늘 대거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13,500원 이 부분들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13,500원, 자, 13,500원 그리고 14,000원, 14,000원 부분만 돌파를 해준다가 좀 한다면 좀 상승체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 변함 없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한 2거래, 3거래 정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속도 조절은 조금씩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좀 보여주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한 5월달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나와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그 투자 심리도 좀 개선시킬 필요도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시기상조니까 지켜오면서 브리핑을 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줄 것인지 가늠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4,000원 부근 또 뚫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